할머니, 면회는 안 됩니다. 해당 병사가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조교의 차가운 말이 폭염 속 부대 정문에 메아리 쳤습니다. 91살의 김옥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눈을 깜빡였죠.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증손자 정승우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면회 꼭 와주세요. 할머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김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 저고리 안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그곳에는 정승우가 보낸 편지들이 고스란히 접혀 있었죠. 매주 빠짐없이 도착하는 편지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면회를 거부한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승우가 그랬나요? 김옥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는 가운데 90대 노인이 혼자서 이곳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조교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김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버스를 타고 3번이나 갈아타며 이곳까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대 앞 그늘진 곳에서 김옥자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온 그녀의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죠.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과 단정한 차림새에서 품격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햇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김옥자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시 일어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대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있을 증손자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우야. 작은 중얼거림이 뜨거운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옥자의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작은 보따리가 땅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편지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부대 외곽에서 순찰 중이던 의무병 김상민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9살의 일병인 그는 즉시 달려가 김옥자의 맥박을 확인했죠. 맥박이 약하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탈수 증상과 열사병 초기 증상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김상민은 재빨리 무전기를 잡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의무실입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고령 여성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즉시 군 병원으로 이송 요청드립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김상민은 김옥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기도를 확보한 뒤 물을 조금씩 입에 적셔주었죠. 흩어진 편지들을 주워 모으는 과정에서 김상민은 편지 내용을 흘끗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할머니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곧 면회 와주시죠. 김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면회를 간절히 원하는 편지 내용과 면회 거부 상황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구급차가 도착하자 김상민은 김옥자와 함께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김상민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김옥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김상민은 발견 경위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면회를 위해 오셨다가 거부당한 뒤 쓰러지셨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면회를 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합니다. 김상민의 보고는 의무관을 거쳐 참모진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백도윤 사단장의 책상 위에 올라갔죠. 백도윤 사단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55살의 소장답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면회를 원하는 편지 내용과 면회 거부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김상민의 언급이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하군. 백도윤은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해오며 쌓인 경험과 직감이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죠. 특히 90대 노인이 폭염 속에서 먼 길을 와서 면회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편 군 병원 응급실에서는 김옥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탈수 증상과 열사병 초기 증상으로 진단된 김옥자는 수액 공급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고령이라는 점이 우려스러웠습니다. 간호장교 이소의 대위는 김옥자의 병상을 지키며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간호사가 되기 전부터 노인 환자들을 특별히 따뜻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김옥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소희는 조심스럽게 김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옥자는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봤죠. 낯선 병실 천장과 의료진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군 병원 응급실입니다. 할머니께서 부대 앞에서 쓰러지셔서 이송됐거든요. 이소희의 설명을 듣고 김옥자는 서서히 상황을 기억해냈습니다. 면회 거부를 당한 후 쓰러진 것까지 모든 게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승우는 괜찮나요? 김옥자의 첫 번째 걱정은 여전히 증손자였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것보다 증손자가 왜 면회를 거부했는지가 더 궁금했죠. 이소희는 김옥자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충분히 쉬시고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소희는 환자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김옥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던 중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김옥자의 기록에서 예상치 못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이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옥자의 개인정보 중에 군번과 복무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1951년 육군 간호부 보생으로 입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할머니, 혹시 군 복무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소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옥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오래된 일이에요. 젊었을 때 나라가 어려워서 간호부 보생으로 입대했었죠. 언제쯤이셨나요? 6.25 때요. 51년도에 자원 입대했었습니다. 이소희는 깜짝 놀라며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옥자의 기록에는 6.25 참전 표시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급이 명시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노인 환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것은 사단장님께 즉시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소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6.25 참전 간호부 보생이자 국가유공자가 면회를 거부당하고 쓰러진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죠. 이것은 군의 명예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니에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김옥자는 손을 저으며 만류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그녀였기에
갑자기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소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이신 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군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에요. 이소희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는 의무대장을 거쳐 참모진에게 전달됐고 결국 백도윤 사단장에게까지 올라갔죠. 이때가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백도윤 사단장은 두 번째 보고서를 받아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단순한 응급환자로 여겨졌던 김옥자가 실제로는 6.25 참전용사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것도 여군으로 말이죠. 6.25 참전 여군이라고? 백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군 병원으로 가겠다. 그리고 해당 부대의 면회 거부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라. 백도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해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백도윤 사단장이 군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평소 위험 있는 그의 발걸음에서 오늘은 유난히 무거움이 느껴졌죠. 6.25 참전 용사이자 국가유공자인 김옥자가 면회를 거부당하고 쓰러진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백도윤이 이소의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이소희는 곧바로 경례를 올리며 상황을 보고했죠. 탈수 증상과 열사병 초기 증상으로 입원하셨지만 현재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고령이시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6.25 참전용사가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51년도에 육군 간호후 보생으로 자원 입대하셨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등급도 확인됐습니다. 백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어른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병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백도윤이 김옥자의 병실에 들어서자 김옥자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죠. 백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장 백도윤 소장입니다. 김옥자는 깜짝 놀라며 백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병문안을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아이고, 이런 높으신 분이 왜 이런 곳까지. 말씀 마십시오. 제가 마땅히 와야 할 곳입니다. 백도윤은 김옥자 옆 의자에 앉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는 평소의 위엄보다는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죠. 할머님께서 6.25 때 간호후 보생으로 복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는지. 김옥자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 듯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70년도 넘은 일이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었죠. 젊었을 때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어떤 부대에서 복무하셨습니까? 부산 쪽 야전병원에서 일했어요. 부상당한 장병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김옥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경험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들었죠. 그런 분께서 오늘 면회를 위해 오셨다가 손주 승우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옥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전히 증손자가 왜 면회를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백도윤은 김옥자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편지들에서 할머니와 손주 사이에 깊은 애정이 느껴졌죠. 혹시 편지를 봐도 될까요? 김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백도윤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보며 내용을 읽어갔죠. 할머니께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할머니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할머니, 면회 꼭 와주세요. 할머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편지 내용은 면회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백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편지 내용과 면회 거부 상황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이 편지들이 언제 도착한 것입니까? 가장 최근 것이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면회를 와달라고 했었거든요. 백도윤은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편지의 날짜와 내용, 그리고 면회 거부 상황을 종합해보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죠. 할머님, 혹시 승우 이등병이 부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편지에서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어요. 할머니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나 봐요. 김옥자의 대답에서 백도윤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진실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할머님, 제가 이 일을 정확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겁니다. 백도윤은 김옥자의 손을 정중히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이자 인생의 선배인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군의 명예에도 관련된 문제였죠. 그리고 할머님께서 완전히 회복되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부대로 가겠습니다. 승우 이등병과의 면회도 주선해 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김옥자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살아났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상처와 실망감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백도윤은 병실을 나서며 이소의 대위에게 지시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병원을 나선 백도윤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명확했죠. 면회 거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참모실로 연결해 주세요. 긴급 상황실 소집입니다. 백도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죠. 백도윤 사단장이 사단 본부로 돌아온 것은 오후 6시였습니다. 참모실에는 이미 주요 간부들이 소집되어 있었죠. 백도윤의 표정을 본 참모들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승우 이등병이 소속된 부대가 어딥니까? 제3대대 1중대입니다. 사단장님. 중대장이 누구죠? 최태섭 중령입니다.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승우 이등병의 최근 상황과 면회 관련 기록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최태섭 중대장을 즉시 호출하세요.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침착한 백도윤이 이렇게 긴급하게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한편 제3대대 1중대에서는 최태섭 중령이 급하게 사단 본부 호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47살의 최태섭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간부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대 관리에 문제가 많았죠. 특히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실적주의자였습니다. 사단장님이 왜 갑자기? 최태섭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혹시 부대 내부의 문제가 상부에 알려진 것은 아닌지 걱정됐죠. 사단장실에 도착한 최태섭은 백도윤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백도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관통하는 것 같았죠.
최중령, 정승우, 이등병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정승우, 이등병이요? 최태섭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정승우와 관련된 일이라면 분명 좋지 않은 일일 것이었죠. 오늘 정승우의 할머니가 면회를 신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최태섭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면회 거부는 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를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죠. 해당 병사가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승우, 이등병이 직접 그렇게 말했나요? 백도윤의 추궁에 최태섭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정승우는 면회를 간절히 원했지만 최태섭이 강압적으로 막았던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정승우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을 봤는데 면회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들이더군요. 백도윤이 편지 복사본을 최태섭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특히 지난주 화요일 편지에는 할머니, 면회 꼭 와주세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최태섭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최중령, 혹시 부대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면회를 막은 것은 아닙니까? 백도윤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최태섭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아닙니다. 그런 일은. 그럼 정승우, 이등병을 직접 불러보겠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죠. 백도윤의 지시에 최태섭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정승우, 이등병이 사단장실에 출두했죠. 20살의 정승우는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그의 모습을 보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정승우, 이등병, 오늘 할머니가 면회를 오셨는데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정승우는 최태섭을 힐끗 쳐다본 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백도윤은 무언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최중령은 잠시 밖에서 대기하십시오. 백도윤의 지시에 최태섭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정승우와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백도윤은 다시 물었죠. 정승우,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정말 할머니 면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아닙니다.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중대장님이 면회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대에 문제가 생긴다고. 정승우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백도윤은 조용히 들으며 진실을 파악해 나갔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몇 달째 선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렸던 고통이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 중대장님이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면회를 금지하신 겁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실까봐. 백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죠. 국가유공자의 증손자가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면회까지 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입대한 지 2달쯤 지나서부터요.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정승우는 망설이다가 이름들을 하나씩 댔습니다. 백도윤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죠. 그런데 할머니께는 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할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괜히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 없었어요. 정승우의 마음씨에서 백도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애틋했죠. 할머니가 오늘 쓰러지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쓰러지셨다고요? 정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면회 거부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죠. 지금 군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제가 할머니를 정승우는 자책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백도윤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백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죠. 백도윤 사단장은 정승우와의 면담을 마치고 즉시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우의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부대 내 가혹행위의 실상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내 부대에서 백도윤은 조사 결과를 받아보며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정승우를 포함해 신병 여러 명이 체계적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최태섭 중대장이 은폐해 왔다는 것이 명확해졌죠. 다음 날 아침 백도윤은 다시 군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옥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죠. 병실에 들어서자 김옥자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할머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젊은 간호사들이 정말 잘 돌봐줬거든요. 김옥자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안도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할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승우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옥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증손자의 안부가 가장 궁금했죠. 승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우가 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면회를 피한 것이었어요. 백도윤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옥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어떤 어려움이요? 일부 선임들의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김옥자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증손자가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머님 걱정 안 시키려고 끝까지 참았던 것 같습니다. 편지에서도 항상 괜찮다고만 했다고 하더군요. 김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증손자에 대한 자랑스러움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래도 할머니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맙네요. 할머님께서 회복되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부대로 가겠습니다. 승우와 제대로 면회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겠어요. 백도윤의 약속에 김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런데 제가 부대에 가면 승우에게 더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머님께서 오시는 것이 승우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백도윤은 김옥자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옥자가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부대 전체가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틀 후 김옥자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의사도 퇴원을 허가했고 백도윤은 약속대로 김옥자를 모시고 부대로 향했죠. 이번에는 사단장 전용 지프차에 김옥자를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타게 되다니
김옥자는 약간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예우입니다. 할머님. 백도윤의 말에 김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부대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부대 정문에는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주요 간부들이 모두 나와 있었죠. 김옥자는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할머님을 위한 환영 의식입니다. 백도윤이 김옥자를 부축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의장대가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죠. 부대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김옥자는 이런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할머니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우를 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죠. 할머님, 부대 안으로 들어가시죠. 백도윤은 김옥자를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부대 내부로 들어가는 동안 모든 장병들이 경례를 올렸죠. 면회실에 도착하자 정승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새 많이 상한 듯 보였지만 할머니를 보는 그의 눈빛은 환했죠. 할머니. 정승우는 김옥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김옥자도 증손자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승우야,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할머니를 걱정시켜드렸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김옥자는 정승우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백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뒷걸음쳤죠. 할머니, 제가 이제 정말 잘할게요. 멋진 군인이 되겠어요. 그래, 우리 승우가 가장 멋진 군인이 될 거야. 둘의 재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지켜보던 다른 장병들도 모두 숙연해졌죠. 이때 백도윤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부대의 주요 간부들이 따라왔죠. 할머님, 부대 전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백도윤의 말에 김옥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할머님께서는 1951년 6.25 전쟁 당시 간호우 보생으로 자원 입대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백도윤의 발표에 면회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승우도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우리 부대 전체가 할머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백도윤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김옥자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옥자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 정승우는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할머니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백도윤 사단장은 김옥자와 정승우의 재회를 지켜본 후 즉시 부대 전체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오후 2시 부대 내 대강당에 모든 장병들이 소집됐죠. 평소보다 훨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백도윤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 매우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백도윤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병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사단장의 말에 집중했죠. 김옥자 할머님은 1951년 6.25 전쟁 당시 20살의 나이에 간호우 보생으로 자원 입대하여 부상당한 장병들을 돌보신 국가유공자이십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김옥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런 분께서 증손자 면회를 위해 이곳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결국 할머님께서는 폭염 속에서 쓰러지셨고 군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백도윤의 말에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에서 부끄러움과 충격이 드러났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우리 부대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백도윤은 잠시 멈추며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장병들이 긴장했죠. 일부 간부와 선임들이 신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면회까지 막았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가혹행위에 연루된 이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죠. 최태섭 중대장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간부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백도윤의 선언에 최태섭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은폐해왔던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모든 병사들은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됐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죠. 우리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백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해오며 이런 부끄러운 일은 처음이었죠. 정승우, 이등병을 비롯하여 가혹행위 피해자들은 즉시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심리치료와 상담도 제공될 것입니다. 이 발표에 정승우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는 것이었죠. 김상민 의무병과 이소희 간호장교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공로로 특별 포상을 받게 됩니다. 김상민과 이소희는 예상치 못한 포상 소식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것이 감격스러웠죠.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장병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군 생활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백도윤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오늘의 일을 깊이 새겨두고 있었죠. 집합이 해산된 후 백도윤은 개별적으로 관련자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최태섭 중대장과의 면담이 있었죠. 최중령, 할 말이 있습니까? 백도윤의 차가운 질문에 최태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었죠.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를 모독하고 부하들을 괴롭히고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태섭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 깨닫게 됐죠. 당신은 즉시 전속 발령을 받게 될 것이고 추가 징계도 따를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부하를 지휘할 자격은 없습니다. 백도윤의 준엄한 선고에 최태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들과의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임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선임의 역할임을 명심하십시오. 백도윤은 엄벌과 함께 교육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의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편 김상민과 이소희는 사단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김상민 의무병, 이소희 대위, 이번 사건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백도윤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민 의무병은 할머님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상황의 이상함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김상민은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의무를 다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이소의 대위는
할머님의 과거 이력을 발견하고 즉시 보고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소희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관심과 책임감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여러분 같은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도윤의 격려에 두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이 되자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혹행위의 공포에서 벗어난 신병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다른 장병들도 서로를 더욱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정승우는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걱정 없이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정승우의 말에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김옥자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이틀 후 백도윤 사단장은 김옥자를 다시 부대로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면회를 위한 방문이었죠. 김옥자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작은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정승우가 좋아하는 간식들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죠. 할머님, 이번에는 마음 편히 손주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백도윤의 말에 김옥자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죠. 면회실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탁자 위에는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죠. 김옥자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곧 정승우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새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이 눈에 띄었죠. 더 이상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게 되면서 원래의 밝은 성격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승우는 김옥자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김옥자도 증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우리 승우 많이 좋아졌구나. 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우는 군대에서의 일상들을 할머니에게 들려주었고 김옥자는 집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했죠. 할머니, 제가 그때 면회를 거부한 것 정말 미안해요. 정승우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옥자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괜찮다, 승우야. 내가 할머니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대우도 받게 됐잖아. 김옥자는 정승우를 위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손자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죠. 할머니, 그런데 정말 6.25 때 군대에 계셨던 거예요? 정승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할머니와 국가유공자인 할머니가 잘 연결되지 않았죠. 그래, 그때는 나라가 정말 어려웠거든.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할 때였지. 김옥자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7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야전병원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어.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단다. 정승우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하고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용감하고 대단한 분이셨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죠. 그때도 지금의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겠네요.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그때 배웠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 김옥자의 말에서 깊은 인생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정승우는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됐죠. 할머니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승우는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야. 앞으로도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 김옥자는 정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증손자가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할머니, 앞으로는 정말 자주 면회 와주세요.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뵐 수 있으니까요. 그래, 자주 올게. 그리고 승우도 힘든 일 있으면 꼭 할머니한테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말이야. 네, 약속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죠. 면회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정승우는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쓰지 못했던 진짜 속마음을 담은 편지였죠.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김옥자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했다는 내용과 함께 할머니가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께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저도 멋진 군인이 되어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김옥자는 뭉클해졌습니다. 증손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 그지없었죠. 승우야, 할머니가 더 자랑스럽다. 정말요? 그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머니 걱정하며 혼자 견딘 내가 정말 대견해. 정승우는 할머니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백도윤 사단장이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김옥자와 정승우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할머님,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승우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김옥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백도윤도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정승우 이등병, 앞으로 군 생활은 어떻습니까? 네, 사단장님. 이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의 대답에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백도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님께서 우리 부대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좋은 경험을 했어요. 김옥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부대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죠. 면회가 끝나고 김옥자가 부대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승우는 할머니를 정문까지 배웅 나왔죠.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승우도 건강하게 군 생활해라. 네, 꼭 연락드릴게요. 이번에는 진짜 속마음으로요. 정승우는 할머니에게 정중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옥자도 손을 흔들며 증손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죠. 차창 너머로 바라본 정승우의 모습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어린 병사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군인의 모습이었죠. 한 달 후 김옥자는 정승우의 부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정승우의 제대가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부대에서 김옥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김옥자를 맞이한 것은 전과 같은 의장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정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지난 한 달간 부대 전체가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님,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도윤 사단장이 직접 김옥자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부대 내 분위기 개선과 관련하여
김옥자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한 그였기에 더욱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죠. 부대 강당에는 전체 장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김옥자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강당 곳곳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상호 존중과 배려 같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옥자가 단상에 오르자 전체 장병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김옥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평생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옥자 할머님께 부대 전체의 감사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백도윤의 인사말이 시작됐습니다. 강당 안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죠. 할머님께서는 1951년 6.25 전쟁 당시 20세의 나이로 간호후 보생에 자원 입대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백도윤은 김옥자의 과거 공적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처음 듣는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특히 부산 지역 야전병원에서 수많은 부상 장병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김옥자는 70여 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시절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할머님께서 우리 부대에 가져다 주신 변화입니다. 백도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변화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할머님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군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죠. 강당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자리 잡은 지금의 부대 분위기를 말이죠. 이제 우리 부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선임과 후임이 서로를 돌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부대 내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선임들이 후임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정승우를 비롯한 신병들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만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김옥자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백도윤은 김옥자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장병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죠. 이어서 감사패 전달식이 시작됐습니다. 백도윤이 직접 김옥자에게 부대 전체의 이름으로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했죠. 할머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과 상호 존중의 가치였습니다. 김옥자는 감사패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손주가 보고 싶어 온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이런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옥자의 짧은 소감에서도 그녀의 겸손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죠. 의식이 끝난 후 김옥자는 정승우와 마지막 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2달 후면 제대를 앞둔 정승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할머니,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정승우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숙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에 시달리는 어린 병사가 아니라 후임들을 돌보는 든든한 선임이 되어 있었죠. 그래, 우리 승우가 정말 멋진 군인이 됐구나. 김옥자는 증손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한 정승우가 자랑스러웠죠.
할머니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가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요. 정승우의 말처럼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임과 후임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동료 의식이 자리 잡았죠. 사람은 서로 돌봐주며 살아가는 거란다.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돼서 할머니가 기뻐. 네, 제대 후에도 이런 마음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면회가 끝나고 김옥자가 부대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작별이었죠. 정승우뿐만 아니라 부대의 많은 장병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할머님 덕분에 저희가 변할 수 있었어요. 장병들의 진심 어린 인사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옥자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죠. 정승우는 할머니를 정문까지 배웅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제대하면 바로 찾아뵐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꼭 건강하게 계세요. 정승우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옥자도 손을 흔들며 증손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죠. 차가 출발하며 부대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김옥자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부대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죠. 단순히 손주를 보러 온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김옥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승우야. 할머니도 많은 걸 배웠단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 뿌듯했죠. 몇 주 후 정승우는 무사히 제대를 했습니다. 부대에서는 그를 위한 작은 환송 행사도 열어주었죠. 정승우는 제대와 함께 바로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우리 승우, 정말 멋지게 제대했구나. 두 사람의 재회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정승우는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고, 김옥자는 그런 증손자를 지켜보며 여생을 보낼 것이었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연결해 주었죠. 김옥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할머니와 손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그 부대에서는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새로 입대하는 신병들에게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산교육 자료가 되었죠. 김옥자가 남긴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의 중요성이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희생하고 있을 모든 어른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이들의 헌신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